왼손 오른손은 양, 귀에 익숙한 소리입니다. 금년도가 경진년 용의 해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강좌가 바로 우리들의 송년 강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굽이굽이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한의학의 그 진면목, 때로는 또 아주 유머러스한 허준 선생님의 일화, 또 제 개인의 그 사생활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써서 이 음양반에 입각한 우리들의 한의학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할까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 이 12개월을 정리하는 날, 12체질론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상체질도 복잡한데 12체질론? 지난번에 6가지 체질론도 복잡했는데 아이고야 정말 뭔가 좀 복잡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행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여기 목은 청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백색, 수는 검정색 했다고 해서 여러 수강생 여러분, 저를 주시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60억 시청자 여러분, 자기 우선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옷. 아니 확실하게 초록색으로만 된 옷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확실하게 빨간 옷이 몇 개나 있어요. 그렇죠? 보라색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건 좀 황토색도 있고, 그죠? 예. 요건 또 황색하고 또 요 흰색하고 하니까 미색도 있고, 그렇죠? 복잡합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해가지고 오행과 십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을축 병인정모 흘러가서 내년이 무슨 해라고요? 신사년. 신사년에 가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오행 중에 하나인데 또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짬뽕이 된 색깔들도 좋아하고 병도 짬뽕병이 잘 걸립니다. 일컬어서 의사들이 좋아하는 합병증. 그렇죠? 몸이 오솔오솔 추려면 아예 추우면 더운 약을 써야 되는데 왜 추웠다 더웠다 지랄이야 왜?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한열왕래라고 한다. 아우 이 병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랄 같아 정말. 한열왕래다. 왜 병이 추우려면 춥고 더우려면 덥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한방에서는 소양증, 상한병의 소양증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몸이 아래가 덥고 머리가 차면 좋은데 머리는 덥고 아래는 그렇게 차.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열병만 있어요? 사랑에 대한 열병만 있으면 치료하기 쉽죠. 상사병만 있어요? 그 남자 뺏기다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되는 몸이 추운 병도 있죠. 꽃도 청색꽃, 이거는 원리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강오륜이라, 이게 별이강자거든요. 별이강자. 별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르신네들은 많이 하는데 요새 젊은 학생들은 별이가 뭔지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걸 잘 안 쓰거든요. 자, 그물을 갖다가 탁 투망을 할 적에 요 조그만한 건 별이라고 안 해요. 근데 딱 요것만 굵은 것만 잡아당기면 나머지가 쑥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강령을 가지고 오행을 잘 살피면, 여기는 보라색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요. 보라색은 그러니까 도라지꽃이 흰 도라지꽃만 있나요? 어떤 도라지가 있어요? 보라색 도라지꽃이 있습니다. 보라색 도라지꽃은요, 우리 몸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는 봄하고 여름의 중간쯤 되는 수거름, 심포경, 족수양, 담경락으로 가지고 사람을 대담하게 만들어주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같은 뿌리라도 보라색꽃 도라지는 성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한박꽃 뿌리라도 붉은 적자기약 뿌리는, 붉은 색깔의 꽃의 뿌리는 혈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피를 파열시키는 작용, 여자들의 경도불순에 쓰고, 백자객은 기분으로 들어가면서 이건 당귀천궁 백자가 사물탕에다 보혈지대로 쓰고 보기지대로 쓰거든요. 꽃 색깔도 각자 다르잖아요. 사람 입은 옷도 다르고. 자, 그리고 서양에서 있는 그 사람들 눈은요, 우리 눈보다도 어때요? 대체적으로 파랗죠? 예? 파란 색깔은 우리들의 고름욕이라고 해서 명예하고 관계가, 파란 눈하고 우리처럼 갈색 눈동자, 예? 갈색 눈동자, 또 갈색이 눈동자가 있다. 여기 갈색. beautiful brown eye. 갈색 눈동자.
생각이 깊고 의심이 많은 갈색 눈동자. 자존심이 강하고 부러지기 쉬운 그러나 약속은 잘 지키는 푸른 눈동자. 그 다음에 새까만 눈동자. 조심성이 있고 그 대신 겁이 많은 눈동자. 색깔만 보아도 우리는 12경락 중에 어느 체질이로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음양관에서 나와요. 토사자, 복분자, 사상자, 구기자, 이렇게 오미자 합해서 오자라고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어린아이 임신 안 될, 애기 임신 안 될 때 쓰는 오자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토사자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식물입니다. 이게 기생하는 식물인데요. 자기는 외떡잎인데요. 꼭 쌍떡잎 식물에 가서 기생을 해가지고, 봐요. 한 개가 나오는 외떡잎 식물이 쌍떡잎에 가서 기생해서 거기서 뿌리를 받고 이건 땅을 끊어버리고 가서 완전히 붙어서 산대요. 토사자라고 하는 것도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이 음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더라도 어이 한 번 치는 거고 딱딱 두 번 치는 거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홀수 짝수도 음양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음양관도 있고 참 복잡미묘합니다. 12가지 체질론의 기본은 여전히 음양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특히 2000년을 보내는 마지막 강연 시간에 조금 어렵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총 공부한다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보더라도 매운 열매가 잘 나오는 산중턱의 산초호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에 조금 복습입니다. 달콤 새콤 물이 많은 평야지방의 만난과일이 태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담겨야 모고가 시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정을 가득 담은 모과나무 고름 풍목. 쓰디스나 가벼운 털 몸에 가득 소양의 풀. 쌉싸라나 군침도는 소음구나 식물이 있고 짜디 따서 망초 같은 태양한수 성분이 있네. 맛과 모양 산지 등은 서로서로 연관이 있어 모름지기 공부인은 징조를 보아서 전체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징조. 이 징조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징조. 여러분, 이 징조를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보고 합니다. 그 사람의 냄새를 보고 합니다. 우리 육체에서는 발성도 되고 냄새도 만져보고 합니다. 만져보고. 피부가 딱딱한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딱딱해진 사람은 평소에도 잘 긴장하는 사람이겠어요? 늘어진 사람이겠어요? 긴장하는 사람. 지금 여기도 잠깐 다녀가셨다고 그러는데 제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여군 출신이신데 여군에서도 아주 고급 장교까지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간호사협회에서 이 간부 역할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십몇 년 전에 저희 진찰실에 오셨을 때 아주 온몸이 굳어있는 병, 경픽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몸이 경직되는 병에 걸려왔어요. 너무 열심히 완벽하게 특히 여성으로서 남성들만 있는 그런 데에서 여성으로서 완벽하게 생활하는 게 너무 긴장하고 살았겠죠. 침을 치료하면요. 예를 들어서 수소음 심경에다 새끼손가락으로 지나가는 침을 탁 놓으면 그 자리만 싹 부러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2경락이 손발로 갈라지면 수족이 붙다 보면 몇 경락이 되겠어요? 12경락이란 말이죠. 12경락. 1월서부터 12월 달에 있듯이 우리 몸에도 사실은 6경락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손가락하고 둘째 발가락이 수양명, 조경명으로 갈라지듯이 경락도 12경락이 있으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다 보니 그렇게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2가지 띠와 함께 12간지가 우리들 몸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12가지 경락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12가지 경락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당하는 12가지 경락이 여러분들 몸속으로 지금 분명히 손가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한번 해볼래? 할 적에는 옆구리로 흘러가는 족쇄형 감각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왠지 부끄럽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이렇게 긋고 머리가 뜨뜻해지거든요. 족태양반고 열이 좀 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좀 생각할 적에 골치 아파라. 자기도 모르게 이마에다 이렇게 손을 대거든요. 그렇죠? 곰곰이 생활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조각이 누구죠? 이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응?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100년 동안 계속 내 팬티는 어디 갔을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을 할 때 표정이 있죠. 표정.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미륵반과 사효선 같은 건 얼마나 행복과 함께 조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조율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 12경락의 소위 12경락의 튜닝 작업.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함부로 말이죠. 인터넷 들어와서 선생님 전 여기 여드름도 나고 골치도 아프고 손발도 저리고 어떻게 한 번만 시원한 답 드려주세요. 우와, 그렇게 시원하면 제가 신이게요. 예수님조차도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불신감 속에서. 저를 100% 믿고 와도 어느 순간에 못 고치는 병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몸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좀 이 마지막 날 우리 신사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면 농담으로 편도선이 있기 때문에 편도선이 오네. 그렇죠? 편도선 떼어버리면 되죠. 두통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됩니까? 근데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말이죠,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분 계세요? 종교적인 생각인데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516 황제 내경의 516 편에 있는데 천지 육합밖에 놀아서 다시는 이 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의학과 종교가 만나는 제3의학을 주창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새도요, 임사간호라고 해서 죽음에 임박해서 간호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 몸이 없는 법, 소위 불교로 말하면 생사해탈, 기독교나 천주교로 말하면 영생의 길. 혹시 이런 길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도 이런 몸이 있을까요? 그래서 엉뚱한 우리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 사부님의 사부님이신 경허 스님이라고 구한말에 선문화를 중흥시킨 그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명상을 해라. 불교는 참선을 하고 기독교는 기도를 하고 천주교는 묵상을 열심히 해라. 여기 경허 선사, 우리 해암 사부님의 스승이신 만공 사부의 스승이신 경허 선사님의 참선곡을 오늘 2000년 마지막 시간에 읽어드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름으로써 저도 선법에서 받은 우리 한의학의 은혜. 한의학은 도전하다 실패한 놈이 어느 날 참선 공부하다 한의학이 조금 열렸거든요. 그거 가지고 17년 동안을 한의과 학생들을 주물렀다 폈다 해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니까요. 경허 선사 참선곡.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 이로다. 천만고의 영웅홍을 동망산의 무덤이요. 부기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기문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나없는 영웅호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다 꿈속의 일입니다. 옛날에 송광사에서 제가 행자생활할 적에 법정 스님이 계신 절에 딱 놀러 가보면 대몽각이라 큰 꿈을 깨라 그랬습니다. 이 몸이 불끝에 있으리요 바람결에 등불이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래서 우리들의 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육체도 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장자가 어느 날 깨서 보니까 어젯밤에는 자기가 꿈속에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데 깨보니까 인간이에요. 오호, 나비가 인간이 된 건지, 그렇죠? 나비인데 내가 인간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인간이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는 모르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개의 나그네가 돼서 지구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고해받아 태어나서. 그런데 이것을 이슬처럼 꿈처럼 대인은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병을 무시하는 사람, 병을 잊어먹는 사람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중병에 걸려도 날 수 있다고 시노하라라고는 일본의 유명한 관절염 치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지만
잘 생각하면 이 몸이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꿈을 깬다면, 꿈이라고 그러니까 또 저 해몽 좀 해주세요. 해몽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지금 꿈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환술, 하나의 무슨 요술 같은 거, 요술 같은 거. 저 중국에 유명한 해몽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어느 날 애기 벤 임신, 쌍둥이 벤 것까지 합해서 세 사람을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놀래가지고 그 사람 좀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래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말이야 기와장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지는 꿈을 꿔서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 해몽가가 폐하 후궁 중에 누가 다칠 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장 잡아쳐내라. 당장 하옥하거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시켰는데 진짜 꿈처럼 이놈이 얘기를 해. 그래서 막 하옥시키려고 하는데 폐하 하면서 내시가 달려오는 거 있죠. 폐하가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후궁이 지금 기왓장에 맞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요. 응? 아니 그게 웬일이야 지금. 야 내가 말을 만들었는데 임마 네가 어떻게 그걸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폐하 꿈속에서 꾸는 꿈도 꿈이고 깨어서 생각하는 것도 꿈입니다. 신지 유자 위지몽려라. 정신이 한번 싹 나와서 논일고 있는 것이 바로 일컬어서 꿈입니다. 우리가 입살이 보살이란 말 있죠. 왜? 꼭 재수없이 무슨 말하고 나면 재수없는 일 벌어지죠. 예? 그렇죠? 우리가 우연히 일으키는 한 생각,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락의 허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2000년을 보내는 우리 마지막 강좌에 이제 한 생각이 우리들의 질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각 이전을 중이라고 하고, 한 생각 이전을 중이라고 하고, 생각이 일어나서 울을 자리에 가서는 울고 웃을 자리에 가서는 웃는 거, 이걸 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이전에 중, 태극, 무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경락을 확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면 천만에 우리는 원을 그려놓고 이 원만 깨달으면 침체된 질병이 대번에 회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생각이 얼마나 복잡미묘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가에서는 아예 선문답으로 옛날에 운문선사가 말씀하시되 한 생각이 일어나도 죄가 된다 하시니 제자가 묻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 죄가 수미산과 것 같이 크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큰 산을 얘기하는 거고 죄가 태산과 같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벙 쪘어요. 아니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뭐가 죄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일종의 선문답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거두절미, 대가리도 자르고 끄트머리도 자르는 화두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한 생각 이전으로 돌이키는 선문답의 세계도 있습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선문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귀신 씨나락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들의 본체로 돌아가자 이거죠. 본심으로 돌아가자. 12경락이 다 소통이 되려면요 12경락을 일일이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2경락을 잊으면 됩니다. 언젠가 여기 나왔던 그 대학교 그 건축학 교수가 그랬죠. 발에 신발이 맞으면 신발을 잊어먹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덕성, 원, 형, 리, 가을의 덕성, 겨울의 덕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주역에서도 원코, 형코, 리코, 정코 하면 기란이라고 그러지만 이 전체성이라는 건 이미 한 생각 이전에 전체성으로 다 포함한다는 것은 다 자기가 아무 때나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기도해가 꽉 금식하면서 나선 거, 좋아하는 음식 끊고 일구월씩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어느 날 텅 비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고 그냥 목턱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천배라고 삼천배 하다가 어느 날 지극정성이 통하지 건달처럼 건 예수님 부처님 한다고 들어옵니까? 그 마음이 결정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이 결정하고 부처님 이름이 결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한의학은 종교와 명상과 우리들의 육체와 마음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토불이 하지만 우리는 신신불이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는 12가지 체질이라는 것은 12가지 마음에 해당하는데 12가지 마음 중에서도 이제 좀 곰곰이 분석해보면 엄지손가락으로 오르는 수태음 폐경락, 수태음 폐경락 또 그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보여드렸죠.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수태음 폐경락. 가슴에서 시작해서 엄지손가락으로 흘러가는 수태음 폐경락. 대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익혀두세요. 수태음 폐경락은 뭐냐? 이 엄지손가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폐경락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주관하느냐? 여러분들의 재물관계에 대한 계산을 주관합니다. 계산.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좀 튼튼하고 통통하고 여기는 고기배때기처럼 생긴 어젤이 통통한 사람들은 계산이 밝고 재물운이 좋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폐암이 걸릴 확률도 많죠. 너무 실해도 안 되고 너무 허해도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비장경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영어로는 스프린 또 어떤 사람은 판크레아스는 췌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엄지발가락으로 흘러가는 경락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걸 탐하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너무 발달된 사람은 살이 찌기가 쉽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마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엄지발가락의 좌우 이 자리를 잘 따주면 이걸 만약에 왼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게 비경락이거든요. 여기에는 은백혈, 이건 간경락의 대도녀를 땅땅 따주면 체할 때 엄지손가락 따는 것보다 500만 배 좋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 500만 갖고 어휘하세요? 5천만 배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장관계는 주로 먹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하고 관계 있는 건 대체적으로 엄지손가락이 흘러가는데 비경락이 너무 실한 사람은요 게을러요. 먹는 것만 탐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골치 아파요. 폐경락이 너무 실한 사람은 돈 계산에 밝아요. 뭐든 이문에 밝아요. 허한 사람은 남한테 다 뜯기기 나오고 이거 한 사람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12경락의 허실을 따지면 또 24체질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의 감성의 경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 새끼손가락에 심장 경락이 흘러간다는 정도는 이제 귀가 아프게 들으셨겠죠. 여기는 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신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쾌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쾌락적이지 마세요. 심장에 열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심장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위축이 돼도 곤란해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뭐 이렇게 새까맣고 자꾸 피가 안 통하는 사람은 좀 웃는 게 약이 되겠지만 너무 깔깔거리고 웃다 보면요 희기는 완한다, 희기는 늘어진다 그래서 심경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경락이 약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경락을 한번 샅샅이 마지막으로 한 번씩 주마간산격이지 한번 봅시다. 수소음 심경락이 여러분들 이 심장하고 상관없이 새끼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의 감성의 경락이 흘러간다니까요. 가슴에서 이 겨드랑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흘러가는 수소음 심경락. 여러분들 몸이 찬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자극해주면 몸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심장경락이 우리들의 엔진과 비슷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경락. 이건 우리가 여기에는 콩팥이 아니라 족소음 신경락이라고 해서 첫날 밤 발바닥을 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족소음 신경락이 발달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성 리듬이 강하고 성적인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얼굴색도 약간 자줏빛이에요. 족소음 신경락을 강하게 자극시키려면 이게 오행상으로 수, 육기상으로 화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주 색깔이 인간의 성리듬을 가장 자극시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애인하고 헤어지고 싶다. 절대로 자줏빛 옷 입고 나가지 마세요. 더 흥분합니다. 오늘 우리 애인을 좀 흥분시키고 싶다. 자줏빛 옷이 색채 심리학적으로 성 리듬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미 우리나라는요 뭐라고 얘기하다가 서양학자가 이미 그렇다고 하면 믿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물속에 불이는 게 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족소음 신경락이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약간 술이 약이 되지만 아니 술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벌건 사람들이 뭐하러 자꾸 술을 잡어요? 술하고 원수 줬어요? 술은 인류의 적 마셔서 없애자?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족소음 신경락이 너무 발달이 돼도 안 되고 너무
위축이 돼도 안 됩니다. 감성 리듬의 변화가 심하게 오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유명한 수고름 심포경락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름만 있고 형상은 없다. 유명무형이라.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어차피 다 보이진 않지만 특히 심포라고 하는 경락은요. 우리들의 기억 저장 창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장 쇼크 먹는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쇼킹하게 얘기 들은 거 하나, 여기를 주물르면 기억력이 생성이 된다. 가운데 손가락을 강하게 잡으면 기억력이 생성이 된다. 우리들의 심포경락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락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가운데 손가락이 길고 뭔가 지식력이 강한 사람 조심하세요. 뭐든지 아는 거로 끝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락이 바로 안에 있는 천지열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음경락은 이렇게 들었을 적에 아래에서 위로 흘러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경락은 이렇게 들었을 적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수고름 심포경 우리들의 지식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도서관 와서 책 읽기만 좋아한다고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식욕도 역시 일종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또 심포가 망가지면 공부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포경락과 그 다음에 6번째, 같은 심포경락처럼 고름이라고 말을 쓰면서도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간염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간하고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간땡이가 벗다, 강에 콩알만해졌다, 그 다음에 뭐 허풍 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하는 간경락이 이렇게 해서 옆구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간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간을 튼튼하게 하는데 무슨 뭐 생간을 먹어볼까? 간유를 먹어볼까? 비타민C를 먹어볼까? 아니면 싱싱한 무슨 약초를 먹어볼까? 그러지만 간은요, 우리들의 명예나 간자는 장군지관이라 장군 내년도가 특히 이 간하고 관계가 깊은 애인데, 간이 너무 실한 사람은 너무 간땡기가 먹어가지고 너무 과욕을,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합니다. 간이 맑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빛이 푸르면서도 상당히 맑아요. 근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 얼굴이 푸르딩딩하면서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눈 밑에가 너무 파랗다. 눈 밑에가 너무 예를 들어서 까만 색깔이나 파란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신장까지 나빠가지고 눈 밑에가 검푸르고 파랗거나 이러면 아하, 어린애 보고서 겁이 많군요. 애가 좀 야뇨증이 없어요. 눈 밑에 검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검어도 빛남은 정상적인 색깔이고 푸르거나 검거나 하면서도 만약에 때깔이 자꾸 없어진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때가 낀 것 같다. 그러면은 간이 나쁘죠. 그리고 눈동자가 혼탁해지고. 이래서 6가지 음경락을 여러분들하고 조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유명한 짤순이 경락에 해당하는 수양명 대장경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양명 대장경락. 수양명 대장경락은 제가 칠판에다 쓰지 않겠습니다. 둘째 손가락으로 시작되어서 어깨로 해서 코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거는 일종의 짤순이 경락이니까 여러분들이 볼 적에 아우 내가 너무 돈에 대해서 곤궁하다, 나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양명경락이 너무 실해서 재산이 붙을 것도 안 붙습니다. 너무 없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가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너무 곤궁한 생각을 일으키면 수양명장이 쪼그라붙어요. 그리고 또 조경명 유경이라고 해서 두째 발가락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요. 두째 발가락으로 눈에서부터 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재물 같은 거 잃고 나면요, 이 전두통이라고 해서 앞으로 많이 이 두통이 오거든요. 이 조경명 유경이 두째 발가락으로 올라가서 조경명 유경이 대체적으로 약한 체질들은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체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인색하다고 그럴까요? 재물만 보면 말이죠, 뭔가 이렇게 자기 걸 만들려고 하면서도 말이죠, 베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이 사라진다 그거죠. 그 다음에 수태양소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손가락으로 그러는데 여성들의 피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랬습니다. 개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태양소장경은 여러분들의 새끼손가락의 바깥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깨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태양소장경은 여성들의 경도불순의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강하게 눌러주시면
경도불순에 도움이 되고, 어깨가 아플 때는, 오른쪽이 아플 때는 왼쪽을 눌러주고, 오른쪽이 아플 때는 왼쪽을 눌러주면 수태양 소장경이 강화가 되면서 어깨, 소위 50견, 견비통에 우리가 침을 많이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제일 많이 얘기를 들었던 복습 삼아서 족태양 방광경,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척추 양쪽으로 해서 새끼발가락이 흘러가는 족태양 방광경은, 이 새끼발가락으로 하는 족태양 방광경은 우리들의 공포, 긴장, 물, 조심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4분의 3에 해당하는 물을 공급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 이상하게 목뒤가 이상하게, 특히 목뒤로 흐르기 때문에, 어저께도 어떤 우연히 그 세탁소에 갔더니 그 세탁소 아주머니가 오늘따라 목뒤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침을 꺼냈습니까? 침은 아파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께서 새끼발가락 바깥쪽을 그 자리에서 눌러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아프면 새끼발가락 이걸 오른쪽이라고 할까요? 이 새끼발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 자리를 지음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를 강하게 손톱으로만 지압해 주는데도 희한하게 풀리네. 그러니까 이게 눈 안에서 목 뒤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자리거든요. 족태양 방광경이 허한 체질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눈동자 안에 갑자기 화기가 생기고 눈이 어두워지고, 족태양 방광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몸이 추워가지고 말이죠. 웬만하면 공복에 냉수 조금만 마셔 설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2경락 중에 어디가 허한지 실한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손가락으로 흘러가면서, 특히 요새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어머니 이름도 까먹어, 아버지 이름도 까먹어, 치매증이 걸리거나 자폐증에 걸립니다. 지식도 위장이 있어요. 지식도 위장이. 왜 젊은 아이들이 왜 자꾸 지금 본드를 마시고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잘 나가던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대마초를 피우고 왜 마약을 하시는지 알합니까? 우리는 심보라고는 이런 지식의 위장에 무엇을 저축해놨는데 너무 안 잊어먹으려고 꽁꽁꽁꽁. 사람도요, 여기 있는 아래가 뚫려야 위도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맛도 동하는 거 아니에요. 변변한 자들이 밥맛을 잃죠. 그러니까 지식도 어느 정도 잊어먹어야 지식욕이 생기죠. 근데 잊어먹지 마. 수험 공부해야 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태권도 갔다 왔어? 한번 질러봐. 아이고,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피아노 쳐봐. 바이올 쳐봐. 야, 넌 아직도 바이올도 못 쳤냐? 그림 그려봐. 한꺼번에 애들한테 잔뜩 집어넣다 보니까 애가 여기는 이 지식에 말하자면 학문을 막아놨어요.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터집니다. 그 순간에 수소양 삼초경이 망가지거든. 이게 망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넷째 손가락으로는 지식의 망각 통로가 확 지식을 싸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고 싶고 컴퓨터 치고 싶은 거예요. 담배에 의존하는 거, 마약에 의존하는 거, 본드에 의존하는 거, 수소양 삼초경을 너무 막아놔서 그래요. 적당히 먹었으면 싸야 되잖아요. 알았으면 잊어먹어야죠. 어느 정도 잊어먹고 자기 지성의 살로, 지성 근육으로 가기까지 조금은 영양분이 어떻게 잊어먹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수소양 삼초경 넷째 손가락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에 본드, 마약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노인 양반, 늙으신 분들까지도 인생이 아주 괴롭다 보니까 아예 마약을 갖다가 그냥 들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심지어는 자살협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까지 한다고 만나가지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정말 불운한 한국입니다. 이제 새철년에는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수소양 삼초경을 너무 막아놓다 보니까 우리는 적당히 먹었으면 싸야 되고 지식도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양 삼초경을 강화시키면, 넷째 손가락을 강화시키면 담배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고 마약이나 기타 본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락학상으로는 12경락에서는 마지막인데, 넷째 발가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옆머리하고 관계가 있죠. 옆머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족수양 담경. 옆머리에서부터 넷째 발가락이 흐르는 유명한 족수양 담경락. 우리들의 슈퍼스타 손사막 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의 큰 의사가 되려거든 모름지기 담욕대하고 담은 모름지기 크고자 하고 심욕 써하라 마음은 모름지기 세밀하게 써라 그랬습니다. 대담성을 길러주는 거, 이것은 우리들의 최고의 경락 조율학입니다.
담자는 중정직원이라 담은 중정을 주관하니 모든 결단이 출현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결단심 없는 사람, 가운데 조율이 없는 사람, 우리들의 중정직관인 담을 기릅시다. 이 강좌가 이제 2000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지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슈퍼스타 탁월께서 우리 한국민족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언을 해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신세계 교향곡 느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과 함께 낭송하는 것으로서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어집니다.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